여러분 안녕하세요. 몸은 완벽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고 후 급하게 복원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내식성을 갖춘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완전히 괜찮습니다. 호드와 팬더의 페인트 조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케이스 장식 요소의 크롬 코팅이 흐릿해지고 뭉툭해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동차 자체의 차체와 도장은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앞유리는 내구성이 좋지 않습니다. 빠르게 부서지고 브러쉬로 문지릅니다. 또한 새 제품을 구입할 때 브랜드 부품에 돈을 쓰지 마십시오. 고품질이 비원본을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리는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훨씬 뛰어납니다. 또한 자동차 조명이나 헤드라이트에서 땀이 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가 들면서 질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헤드라이트 밀봉 고무를 제조업체에 붙일 테이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테이프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마일리지가 증가함에 따라 서보 드라이브가 포함된 도어 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교체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엔진의 경우 몇 가지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60초의 2세대에는 포워드에서 빌린 터보차저 가솔린 1.6L 4초와 자체 생산 엔진, 인라인 2.5L 5초 및 6초,이 장착되었습니다. 3.0L 사기통 장치는 성능이 좋았지만 연료와 오일의 품질이 극도로 요구되고 과열도 매우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 휘발유와 액체 윤활유의 사용은 피스톤의 소진 및 플레인 베어링의 극힘 현상을 포함하여 엔진 상태에 즉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과열로 인해 종종 실린더 헤드가 휘어졌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볼보 엔진은 연료 소비가 증가하고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높다는 특징이 있지만 내구성이 뛰어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을 위한 싸움에서 2015년 이후 S60에 설치되기 시작한 더 적은 수의 실린더와 더 적당한 배기량을 갖춘 엔진에 양보한 것은 유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들은 이코부스트 시리즈의 터보차저를 장착한 1.5L와 2.0L의 포드 4초입니다. 우리는 1.5L 엔진이 1.6L 용량의 이전 엔진보다 더 신뢰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과열에 덜 민감하고 타이밍 메커니즘 및 이상 변화 시스템 문제가 망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엔진 부스트 수준이 다소 높기 때문에 서비스 수명은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웨덴 사람들이 러시아 엔진 9에서 182마력의 1.5L 4초 엔진을 제거한 이유입니다. 2.5L 5초의 경우 터빈이 약 25만 킬로미터 이상 지속되면 소형 엔진에서는 15만 킬로미터 후에 마모됩니다. 그리고 10만 km가 지나면 크랭크 샤프트 실리콘물이 나올 수 있고 부스트 조절용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습니다. 압력이 실패합니다. 2리터 엔진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워터 펌프가 조기에 마모됩니다. 유유 상태에서 엔진이 고르지 않게 작동한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이것이 그들의 특이성임을 확신합니다. 10만 킬로미터 후에 터보차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수요자가 특히 190마력 엔진의 경우 칩 튜닝을 수행하여 출력을 245 이상으로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자동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서진 엔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S60의 디젤 버전은 2013년까지 판매되었으며 주로 205마력의 2.4L 5초 버전이 판매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무조건 신뢰할 수 있으며 적절한 관리를 통해 40만 킬로미터 이상 지속됩니다. 그러나 러시아 시장에서는 한 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일 베스에서 작동하는 두 개의 클러치가 장착된 로봇식 파워시프트 기어박스를 사용하여 상당히 많은 수정을 했습니다. 이 상자는 볼보 S60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3만에서 5만 킬로미터 후에 밀리고 더듬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치가 반복적으로 현대화되고 전자 두뇌가 새로 고쳐졌지만 눈에 띄게 더 안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스타일을 변경한 후 러시아 볼보 무기고에서 로봇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파워시프트와 함께 수동 변속기도 폐지되었습니다. 2013년 이전의 모든 60년대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고 가장 강력한 버전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됩니다. 두 상자 모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현대화 이후 6단 변속기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직까지 8밴드 자동 변속기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딜러들은 평균 6만 킬로미터마다 오일을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홀덕스 클러치가 장착된 사륜 구동 변속기도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장치는 6만에서 8만 킬로미터마다 윤활을 해야 합니다. 15만 킬로미터를 달리면 구동축 가로대와 서스펜션 베어링이 자신을 상기시켜줄 것입니다. 15만 킬로미터까지는 휠드라이브에 주의하세요. 가속이나 고속 주행 시 강한 진동이 느껴지고 바퀴를 완전히 돌린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딱딱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즉시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외부 CV 조인트를 교체하세요. 동시에 내부 수류탄 1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이 마일리지로 인해 일반적으로 수명이 다합니다. 정품이 아닌 부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는 많은 제한이 있지만 원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에 따르면 브랜드 수류탄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60초의 정지가 강력합니다. 사실 셰시 부품은 매우 비쌉니다. 정품이 아닌 부품을 주문하면 동일한 서스펜션 요소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렉은 12만 킬로미터 이상을 견딜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낡은 오래된 것을 교환하는 대가로 단지 $300만 내면 수리할 수 있거나 오히려 복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도시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워크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약하면 중고 S60이 두 번째 소유자를 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대부분의 소아 질병이 이미 치료된 스타일 변경 후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선택은 고전적인 자동을 갖춘 190마력 또는 245마력의 2리터 수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